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포입니다. 오늘 2시부터 차트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유스메타 그룹에서 알고리즘 개발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직함은 과장이고 이제 회사 최초로 실전 트레이더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은 알고리즘 개발 및 분석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사한 거는 24년 5월 9일 날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개인전 수익률 대회에서 작은 대회지만 10,000명 출전 중에 6등 1,400%로 달성을 한 바 있고요. 또 이제 개인 최대 수익률은 작년 9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한 달간 비트 한 가지로만 8,100%로 수익을 낸 바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차트 그 8,100%를 찍을 때 차트를 보면은 지금 움직임이 크진 않았고 10%의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17%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저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그 선물로만 가능할 수 있겠죠. 현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그 선물의 장점 중에 하나는 그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증거금이라고 하는 적은 금액을 보증금만으로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계약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이제 현물에서는 이제 롱으로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숏이라는 그 떨어져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게 가장 큰 두 가지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세 분 계시네요. 이제 선물 거래라는 게 처음 하면 좀 무섭기도 하고 좀 안 해봤던 거라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그 양방향 숏을 할 수 있고 또 소액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정말 큰 메리트가 있고 적은 시드로 큰 금액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도 눈여겨서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저희 차트를 구독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죠.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직원들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찾아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라이브 브리핑이라는 걸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때의 당시에 이제 내용을 들었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지금 이제 비트가 많이 빠졌잖아요. 제가 사실은 8월 14일부터 하락을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이제 왜 하락을 봤었냐 이게 어떤 분이 이제 그 하락을 본 근거가 뭐냐라고 한 분이 말을 하셔가지고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 어쨌든 8월 14일 날부터 저 때 이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현물은 다 팔았다고. 저 방송을 보신 분이 혹시 있으면 손 한번. 이 방송이 되게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보시는 분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아쉽게 오셔도 막 10명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좀 그 시간을 그냥 다른 곳에 쓰자 해서 원래 오후 3시 반이었나? 그때부터 이제 30분간 진행을 했었는데 아쉽게 종료가 됐죠. 어쨌든 저 방송에서 현물은 다 팔았고 숏관점 위주로 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에 와서 보면 저 구간이었고 저 때가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어깨 정도는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욕심을 다 버리고 다 정리를 했었죠. 근데 이제 저거를 정리를 한 뒤에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냐. 저는 저때 다 팔았다고 얘기를 했고, 다 팔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되게 계속 그 질문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좀 더 뭔가 제 지인들한테는, 지인도 이제 코인하는 지인들이 있었는데 더 강하게 얘기를 했겠죠. 야, 지금 떡락이 올 수도 있다, 빨리 팔아라 막 라고 했지만, 어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어쨌든 그럴 수 없는 부분들도 좀 있죠. 아무래도 왜냐면 그 관점이 틀릴 수도 있고 또 뭐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근데 저는 또 그런 거를 좋아하긴 해요. 좀 강력하게 얘기하는, 뭐 계속 얘기를 드렸었지만 어쨌든 그 왜 그렇게 좀 강하게 얘기할 수 없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1월 16일 날 제가 이제 XRP를 브리핑했던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 이때 당시에도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진짜 정말 높게 생각을 했어요. 99% 떨어진다 이거 무조건. 그래서 이게 사실 브리핑에서 이제 어떤 관점을 얘기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이게 틀려도 잘해야 본전일 정도로, 이게 만약에 틀렸을 때는 진짜 이게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게 부담스러운. 근데 사실 이때 당시에는 그 브리핑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저 좋아요도 많이 안 눌렸고, 네, 아예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저 때 당시에도 진짜 제가 이거를 고민을 진짜 한 일주일을 하다가, 이 자리가 오면 이런 브리핑을 해야겠다라고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하고 썼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4,200원을 기준을 잡고, 이때가 4,700원 정도 했을 때거든요. 만약에 4,200원까지 떨어지면 그냥 일단 팔고, 다시 또 만약에 올라가면 다시 사더라도 일단은 팔자, 지금 큰일 날 수 있다, 여기 써있죠. 다 이게 한 글자 한 글자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쓰는 거예요. 정말 이게 썼다 졌다를 엄청 반복하면서 쓰는 거니까 어쨌든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이게 제 나름대로의 되게 극단적으로 쓴 거거든요. 뭐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렇게 브리핑을 쓴 날이 리플이 단기적으로 역대 최고점을 찍었던 그 날이었고, 저걸 올린 날 그 이후로 18일 만에 47% 조정이 왔고 엄청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81일 만에 52% 조정이 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회사에서 3번의 의장님한테 칭찬을 받았었는데, 이때가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이때 마지막 3번째 칭찬을 들었었는데, 네, 이걸 보고 이제 어떤 분이 숏을 들어가서 수익이 났다고 의장님한테 얘기를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브리핑 아주 좋았다 딱 한마디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하지만 또 다른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잘 올라가는데 왜 팔으라고 하는 거냐. 또 어저께 브리핑에서는 다른 사람이 모아가라 그랬는데 왜 팔라고 하는 거냐. 지금 떨어질 것 같은데 왜 사라고 하는 거냐.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회사 구조가 민원이 바로 들어가요. 의장님한테. 그러다 보니까 칭찬받기가 진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민원은 바로 들어가는데 이제 그 칭찬은 저한테 가끔 지나가서 한 번씩 고맙다 이러는데, 그러시기보다는 저한테 100번 해주시는 것보다 의장님한테 한 번 말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또 제 입지도 좀 좋아지니까 그렇게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민원은 되도록 이제 의장님한테 말하시면 진짜 이게, 왜냐면 이게 사실 저는 이게 쓸 때 진짜 진지하게 쓰거든요. 정말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안 좋은 영향이 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쓰는데, 거기서 뭐라고 딱 들으면 더 움츠러들고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진짜 강하게 얘기해야 될 때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어쨌든 이때는 그 사업자분들이 좀 뭔가 이해를 못하거나 좀 그런 분들이 있어도 의장님의 칭찬이 있었기 때문에 좋게, 네, 기분 좋게 아주
네,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됐죠. 근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떨어지면 일단 팔고 다시 올라가면 다시 사고 떨어지면 팔고 이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자, 이 방식을 다시 또 왜 말을 하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다음에도 또 이거를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때는 꼭 잘 알아들으셔서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업비트 기준으로 수수료를 보면 0.05%예요. 10번을 해도 0.5%밖에 안 되고 한 번 물렸다 하면 막 몇십 프로 쉽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 아까워하지 마시고, 만약에 제가 정말 고민을 하고 저 방법을 다시 말한다면 그때는 꼭 잘 지켜서 네, 시드를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저 이후에 제가 칼을 갈고 다시 한번 썼었죠. 네,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이건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처음으로 진짜 불려가서 안 좋은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네, 어쨌든 내용을 보면 모든 코인들 이제 다 그때 XRP로 한번 딱 칭찬을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코인들 이런 기준가를 다 잡고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다 팔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기준을 잡고, 예를 들어 뭐 XRP면 뭐 4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이땐 팔고 다시 올라가면 사겠다 이런 기준을 잡고 조심해라 똥락이 올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마지막 탈출 기회가 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한 말이 어쨌든 좀 되게 이 초보자들이건 아니면 매매를 오래 하신 분이건 어쨌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거를 쓰고 이제 불려가서 사과문을 올려라 라고 해가지고 네, 진짜 고민을 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뭐 이래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GPT한테 그 부탁을 해가지고 올렸었죠. 그러니까 이게 민원이 들어가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말들을 진짜 제대로 못하니까 제발 좀 민원은 차라리 저희한테 네,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네, 어쨌든 이때 브리핑을 하고 사실 7만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7만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31일 만에 비트코인은 19.5%가 조정이 왔고 이더리움은 40%가 왔었고 XRP는 31일 만에 38%, 도지는 40% 조정이 왔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나쁜 자리는 아니었죠. 탈출하라고 했던 말들이. 네, 어쨌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어쨌든 8월 14일부터 조정을 계속 봤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설명이 앞서서 그걸 설명을 하려면 이제 비트코인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뭐 따분한 건 아니고 되게 짧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이 이제 백서가 처음 공개된 게 2008년 10월 31일이었어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쓴 정체불명의 인물이 이제 아홉 페이지의 논문을 이메일로 공개하면서 탄생이 됐고요. 또 실제로 이제 네트워크가 가동이 된 게 2009년 1월 3일 날 나카모토가 위 논문을 바탕으로 실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가동시켜서 첫 번째 이제 비트코인 블록을 채굴 했죠. 또 채굴을 하면 또 반감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어쨌든 2009년에 비트코인이 이제 처음 채굴되고 1년 넘게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10년 3월 17일경에 최초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비트코인 마켓이 오픈이 됐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거래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반감기, 채굴이 들어가면 또 반감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반감기라는 것은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이라는 것을 통해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채굴이 4년마다 한 번씩 반감기가 오는데 그 반감기가 지나가면 반감기 때마다 보상이 원래 채굴을 해서 하나를 얻었으면 그 다음 4년 뒤에는 반으로 주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그거를 이제 반감기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점점점 보상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바이낸스 차트고 아래에는 이제 비트스탬프라는 차트예요.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는
17년 7월 14일 날 처음으로 이제 거래가 가능해졌고요. 그 전에 이제 차트를 보시려면 비트스탬프라는 거래소를 차트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 이제 아랫게 비트스탬프 내용 있네요. 이 횡복 이 쭉이 짝대기가 있죠. 이게 차트인데, 네, 어쨌든 그래서 과거 이전 것들을 보려면 비트스탬프 차트를 봐야 되는데 그걸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반감기가 왔던 이제 그 날들을 차트에 이제 그려봤습니다. 1차 반감기가 12년 11월 28일 날 있었고, 2차 반감기는 16년 7월 9일, 3차 20년 5월 11일, 그리고 가장 최근인 4차 반감기 24년 4월 20일, 그리고 5차로 예상되는 반감기는 28년 3월에서 4월경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4년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4년 주기로 반감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는 이걸 끊어서 1차와 2차 사이, 2차와 3차 사이 이런 식으로 끊어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어디가 제일 상승이 컸었던 것 같나요? 1, 2차, 2, 3차, 3, 4차 3, 4차? 여기요? 네, 틀렸습니다. 가장 그냥 줄 하나로 보였던 1, 2차에서 가장 상승이 컸고요. 여기에서 2달러에서 1163달러까지 5만 1000%가 상승했어요. 이 앞전 차트를 보시면 거의 뭐 횡보인데, 그죠? 여기서 이걸 확대해 보면 그 5만 10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여기 계신 분도 그러실 거고. 네, 어쨌든 하지만 5만 1000% 저점 대비예요. 저점 대비 5만 1000%가 상승을 했고, 이 2차 반감기가 오기 전에 86%가 하락했어요. 1차 반감기가 시작되고 5만 1000%가 상승했고, 2차가 시작되기 전에 86% 하락. 그리고 2, 3차를 볼게요. 그리고 2차 반감기가 시작이 되고, 네, 12000%가 올랐고, 다시 또 3차 반감기 이전에 83%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차 반감기 이후에는 저점 대비 2000%가 올랐고, 고점 대비 77%가 조정이 있었고요. 네, 이제 상승 폭은 점점 줄지만, 네, 좀 조정 폭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갔던. 그리고 지금 이제 4차 반감기 이후에 약간은 위치가 다르긴 해요. 70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1차, 2차, 3차를 봤을 때 5만 1000% 상승, 80% 정도 하락, 12000% 상승, 83% 하락, 2000% 상승, 77% 하락, 그리고 4차 700% 상승하고 난 뒤에 지금 고점 찍고 조정을 하고 있죠. 네,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일단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는 이제 다른 시각으로 상승과 하락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처음 이제 거래가 됐던 10년 3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3년 259일 정도 상승을 했어요. 고점까지. 그리고 409일간 하락을 했습니다. 바닥까지. 정확히 제가 이거는 좀 오차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정확히 일자를 체크를 해봤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상승은 또 3년이 이제 1095일인데 1067일간 거의 3년이라고 볼 수 있죠. 또 3년간 상승을 했고, 또 이제 상승 후에 고점부터 저점을 찍은 날이, 잠시만요, 순서가 꼬였나? 네, 이렇게 또 상승을 했고, 어디까지 했죠? 네, 어쨌든 네, 그리고 다음 어쨌든 이때도 거의 3년 정도 상승. 이때는 정확히 365일 딱 고점부터 저점이 1년 딱
하락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또 상승이 1057일, 1095일에서 이제 38일이 빠진 1057일 동안 상승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또 조정은 또 얼마냐? 365일에서 11일이 더해진 377일 동안 하락을 했어요. 그 최저점을 찍었고 지금은 또 1095일에서 47일이 빠진 1048일 동안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이 오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1년이 어떻게 될까요? 재밌겠는데. 네, 앞에 패턴대로 간다고 하면 조정이 나올 확률을 무시 못하겠죠. 네, 물론 뭐 제가 조정을 봤던 이유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네, 어쨌든 기간적으로 봤을 때 신기하게도 3년 상승, 뭐 대략적이지만 1년 하락, 3년 상승, 1년 하락, 3년 상승, 1년 하락, 3년 상승 한 시점인 거예요 지금. 네, 어쨌든 그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거를 잘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그 결정적으로 그 하락을 봤던 내용은 또 뒤에 나오니까, 네, 어쨌든 매매 고수가 되는 세 단계 과정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네, 첫 번째는 내 문제가 이제 모르는 단계로 시작이 되죠.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이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고 이제 좋아 보이는 코인들을 사는 그런 아무 근거 없이 매매를 하는 단계가 이제 내 문제가 뭔지 모르는 단계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 문제가 매매를 하다 보면서 계속 반복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내 문제가 뭔지 알아가는 단계가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고쳐 나가는 단계, 세 단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세 단계 모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지금 본인들이 어떤 단계인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이제 여기에 매매를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여러 가지 분들이 많죠.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이 단계, 저도 지금 2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사실 2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싶지 않고 3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제 문제점을 계속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또 브리핑 내용을 또 한번 보시면은 저희는 이제 저희 차트를 구독하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매일 아침 8시 반에 오전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죠. 네, 이 내용은 저보다 실력이 훨씬 좋으신 9%님, 5%님, 저 이렇게 3명이서 일주일 동안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네, 3명의 관점은 이제 서로 관점을 안 봐요. 서로 다 안 보고 뭐 상의하는 것도 없고, 어제 브리핑 내용과 오늘이 다르다고 해도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자주 오시네요. 세 번쯤 보고요. 세 번째. 네. 뭐 저희 가족이 되셨나요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직 안 결혼 준비가 없는 중에. 네. 빨리 결론을 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제 브리핑에서는 좀 저도 사실 며칠 전에 진짜 어려웠는데 브리핑이 진짜 모르겠어요라고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모르겠다. 왜냐면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세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가 있어요. 제가 애매할 때, 조금 확신이 있을 때, 정말 좀 확신이 있을 때, 좀 이때 내용을 보면은 자 읽어보시면 뭐 올라가면은 떨어지면은 지지라인이 여기고 올라가면은 저항라인은 여기다. 네, 뭐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뭐 없죠. 네, 사실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그 차트에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시기에, 왜냐면 이게
제가 원하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아침 8시 반에 딱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진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모른다고, 이거는 그래도 한 가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등할 확률이 더 높다. 반등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뭐 경우의 수 막 이런 얘기 들어가면 조금은, 이때는 보시면 경우의 수의 말도 없고 깨지지 않는다면 반등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는 분 혹시 손들어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없겠죠? 네? 네, 여기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가격을 명시했다는 거예요. 이 가격이 뭐냐면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 손절가야지. 이 가격이 깨지면 관점이 깨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제가 이런 시기가 사실 많이 없어요. 이 8시 반에 딱 뭔가 손절 가격을 명확하게 말해주는 게 진짜 굉장히 어렵고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저거를 말해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은데 이때에는 명확하게 난 이 손절가를 걸고 반등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롱을 들어갈 거야 이 말이거든요. 실제로 저는 브리핑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브리핑을 토대로 매매를 하고 있죠. 네, 계속 매매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쨌든 이럴 때는 좀 애매하다, 관망을 해야겠다. 그렇다고 이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이 아무 의미 없는 라인은 아니에요. 위치가 애매할 수도 있고 뭐 변수가 많지만 어쨌든 이때는 좀 매매보다는 좀 그냥 관망이 날 것 같다. 이때는 조금 그래도 상승 추세가 좋아 보인다. 이때는 난 이 손절가로 난 롱을 들어갈 거야. 아니면 들어갔어 라는 말이라는 거. 이때 차트를 보시면 그리고 이게 제가 이게 이렇게 가격을 명시할 때는 이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격을 명시할 때는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바이낸스 현물 가격 기준이라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거래소가 다 다르잖아요. OKX, 빙X, 바이낸스. 그러다 보니까 그 저점, 고점이 다 달라요. 근데 저 손절 가격은 완벽히 터치하면 안 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손절 가격 터치하면 손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명확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딱 이 가격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바이낸스,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바이낸스 선물 차트로 잡든 뭐 OKX 선물 차트로 잡든 이게 가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딱 한 가지 현물 차트를 기준으로 가격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차트에서 봤을 때 이 가격의 꼬리 가격이 얼마인지 제가 찍은 그 구간이 어딘지를 딱 보고 그 그림을 보고 이제 바이낸스 선물이면 선물, OKX면 OKX, 그런데 그 꼬리의 가격을 보고 손절을 걸어라 이 말입니다. 뭐 어렵나요? 조금이라도 어려운 말씀해 주세요. 네? 며칠 보고. 근데 그 기간적인 거는 사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사실 진짜 바로 막 이 앞에를 내려간다고 했는데 막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이게 차트가 그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기간에 대해서는 좀 예측이 어렵습니다. 가격을 예측하는 것보다 기간을 예측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보통 브리핑을 할 때 큰 관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장기적인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단기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건 진짜 오늘 수일 내로 올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장기 관점이라는 건 특히 또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죠. 진짜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진짜 뭐 몇 달이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런 좀 큰 관점을 말씀드린 거다 보니까 그런 차이는 좀 있고 어쨌든 그 바이낸스 현물 가격이라는 게 이게 좀 이해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현물 그러니까 차트가 다 달라요 가격이. 왜냐면은 현물 차트가 여기가 꼴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바이낸스 선물에서 여기 손절가가 많이 일어났어. 그래서
가격이 쭉 밀리거든요. 청산이 나가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꼬리 가격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차트가 모양이 다 다르게 된다는 거. 이게 바이낸스 차트랑 업비트 차트가 다르듯이 거래소가 다른 곳들은 다 가격이 다르다는 거. 이 점을 꼭 잘 기억을 해주시고, 어쨌든 이 꼬리의 가격만 봐도 현물, 바이낸스 선물, OKX 선물 가격이 다 다르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어떻게 저 브리핑을 했을 때 어떻게 거래를 했냐면, 실제로 여기를 걸고 이제 매수를 했어요. 사실은 여기 1차 저항 라인 여기까지는 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기가 올 줄 알았는데 사실은 실패를 했습니다. 도달하지 못하고 다시 여기를 건드렸죠.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었냐면, 실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여기서 롱을 들어갔어요. 두 번에 걸쳐서 여기 손절을 잡고, 일단 저는 제 원칙을 계속 보여드렸지만 저는 손절 라인이 정해지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가 아침 6시, 7시 사이인데 딱 눈 뜨고 이제 브리핑 쓰려고 하는데 저점이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두 번이나 앉아서 했고, 근데 여기서 점심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아래로 쏘더니 건드릴 뻔 했는데 올라간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틀릴 수도 있겠구나 해서 여기서 반입절을 했어요. 그리고 평단가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또 재진입을 했고, 왜냐면 여기가 일단 손절가가 있고, 손절가가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죠? 확실하게 내 손실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반입절을 했어요. 그리고 존버를 했는데 여기까지 갈 줄 알았는데 못 가서 여기서 또 다시 반입절, 25%가 남은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25%는 이 꼬리에서 손절이 나가서 관점이 틀렸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수익으로 끝났다. 이런 식으로 항상 본인이 원하는 가격이나 이런 걸 고집하지 말고 어떻게든 이 한 번의 매매를 수익으로 끝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여기서도 보시면 꼭대기에서 숏을 들어갔죠. 반익절을 항상 해요, 저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잘 시간이어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다 팔고 잤었거든요. 숏을. 항상 저는 진입하면 손절가가 정해져 있고 여기였어요, 꼬리. 반익절을 항상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익절, 반번절이라고 하죠. 네. 어쨌든 항상 돈을 지키려고 해야 벌린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 네, 어쨌든 네, 과거에 이제 브리핑, 여기 앞에 사장님은 지금 못 보고 계시겠지만 과거에 제가 했던 브리핑을 한번 제가 만족했던 브리핑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때 당시에 이더리움 7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거의 한 달 좀 넘게 유지됐던 브리핑을 보시면, 이때 당시에 2,900달러였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더리움이 2,900달러인데 갑자기 4,100달러 위로 올라갈 것 같다. 보시면은 뭐 경우의 수도 없고 그냥 올라간다, 그냥 한마디 딱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4,100달러 올라갈 건데 난 손절가가 여기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때 실제로 이걸 올리고, 제가 여기 시간이 나오네요. 8시 25분에 딱 올리자마자 사업자분이 한 분이 딱 연락이 왔다는 거, 카톡이 왔어요. 김프로님, 좀 전에 올라온 가격 오타 아닌가요? 왜냐면은 이더리움이 2,900달러인데 거의 40%가 올라간다고 갑자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3자를 4자로 쓴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한 거예요. 보시면 2,900달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고 오타 아니냐고. 오타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저 금액이 맞냐? 맞다라고 했고, 시간이 없어서 설명이 좀 부족했네요. 이때 처음으로 제가 눈으로 봤던 이제 이 브리핑을 보고 수익을 냈던 분이었어요. 다른 분들은 이제 훨씬 더 좋은 기술이 있으시다 보니까 알아서 수익을 잘 내시지만, 처음으로 브리핑을 보고 수익을 났다라고 이제 교육을 그때 강연을 했을 때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장님도 이거 보셨다면 수익이 났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때 당시에 브리핑을 보면 계속 롱을 줬어요. 계속 롱을 줬고, 이때부터 저 꼭대기까지의 브리핑이 마무리까지 너무 제 나름대로 완벽했습니다.
올라간다고 했고 계속 올라간다고 했어요. 이게 제가 이제 브리핑을 지금은 이제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나눠서 일주일에 2번 하고 있는데 계속 올라간다. 여기서는 또 조정이 크게 왔었죠. 근데 바닥이 나왔다. 더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바닥이 나왔다 또 올라간다. 또 얘기를 했고, 네,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다. 그리고 이게 뭐 연속으로 한 게 아니라 계속 며칠을 단위로 한 거예요. 그리고 또 4,700, 이 빨간색 위로 여기서 여기가 여기도 15% 정도 돼요. 여기서도 이 빨간색 또 넘길 거다. 또 브리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역대 최고 이더리움 최고점에서 브리핑을 했던 내용이 보시면 상승이 점점 둔화되고 있다. 단기 고점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높다. 바닥에서 거의 60% 넘는 상승을 계속 브리핑을 이어왔고 최고점에서 단기 고점에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고 거기서 이건 뭐죠? 네, 다시 한번 보시면 64% 브리핑 한 날부터 저도 이걸로 수익이 거의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60% 상승을 했고 그 브리핑했던 자리부터 그리고 고점이라고 했던 부분부터 지금 30% 지금 더 빠졌죠. 지금 이 고점부터 이런 브리핑을 했었다는 거. 네,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제가 어떤 근거로 이제 브리핑을 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10월 27일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좀 지났네요. 네, 이때 당시에 브리핑 했던 내용을 이게 예시를 들기 좋아서 제가 저장을 했는데 차트가 이때밖에 없었어요. 이때밖에 없었고 이거를 보고 아침에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떤 걸 썼냐. 네, 이렇게 썼었죠. 큰 관점에서는 떨어질 건데 단기적으로는 여기 125, 466이었어요. 여기가 고점이. 여기가 단기 고점이 나왔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올라간 뒤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 브리핑을 올리면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XRP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XRP는 이게 190명이 봤는데 비트는 150명밖에 안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XRP만 본인이 들고 있는 것만 보시면 안 되고 비트를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비트의 방향대로 알트들이 움직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꼭 본인이 들고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 비트도 꼭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XRP가 제일 많고 비트가 좀 적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 때 브리핑을 했던 근거가 뭐냐면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차트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이 추세 라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단 추세선을 긋고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브리핑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 봤어요. 그거 컨트롤 C, V로 복사를 한 다음에 위에다 딱 올려요. 그러면 상승 채널이 생기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상승 채널에서는 이 채널 하단을 깨고 내려올 확률이 몇 프로라고 그랬죠? 30%. 네? 우리 매일 오시는 어머니 아니 이게 맨날 70이잖아요. 네? 30 아니면 70이잖아요. 여기가 30? 네. 여기가 70? 네. 선생님이 아직 반대. 구독을 안 하셔가지고 아니 이게 하면은 굉장히 이게 여기 어머님이 되게 신기했던 게 처음에 제가 이제 강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내용이 비슷한데. 근데 처음에는 그냥 막 딴청을 그냥 이렇게 할 거 하시고 막 했는데 두 번째 갔는데 막 적는 거예요, 뭐를 막. 그래가지고 이게 두 번째 해도 새롭게 들리는구나 했는데 또 세 번째를 또 했는데 갑자기 또 막 사진을 찍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나 했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 이게 이게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상관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맨날 어쨌든 이 상승 추세면 채널 하단을 뚫고 내려갈 확률이 70%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래서 이거는 나중에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채널 하단을 뚫고 내려갈 확률이 70%고 거꾸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사장님. 네, 어쨌든 위로 올라갈 확률이 30%. 이거를 보고 여기서 이제 제가 항상 뭐 브리핑을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브리핑에서 항상 경우의 수라는 말을 하는데 네, 어쨌든 경우의 수가 여기에서 제가 어떤 경우의 수가 있었냐면 일단 바로 채널 하단으로 빠질 확률이 있었고 또 아까 30%의 확률로 위를 뚫고 올라갈 확률이 있었고 벌써 45분이네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터치 후에 올라갈 확률도 있었고 그리고 한 번 더 고점을 넘기고 빠질 확률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이제 아까의 브리핑을 했던 거죠. 한 번 더 이제 고점을 넘기고 빠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 고점을 한 번 더 터치하고 이제 조정이 나왔고요. 네, 다시 브리핑을 보시면 네 이렇게 했었죠.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네 채널을 그리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저도 이제 저희 EX 차트에 좀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좀 그리고 싶어서 수정을 하고 싶은데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채널을 그리는 과정을 보여드리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려요. 채널이 나왔나? 만들어지고 있구나 라고 했는데 그 다음 보시면 채널을 이탈했네? 뭔가 그림이 또 이상해. 그러면 다시 그려야 돼요. 다시 그려서 다시 또 상단에 터치했나? 또 삐져나갔어. 다시 해야 되나? 라고 했어. 그랬을 때 여기에서 지지가 나왔어 한번. 그러면 이 채널이 맞을 확률이 높아졌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틀을 벗어나지 않는 채널 안에서 고점을 뚫지 못하고 저점을 그 채널 하단을 뚫고 내려오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제 하기는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자동으로 또 이걸 그리기도 또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좀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고 이게 이 이후에 나올 내용에 좀 필요한 내용이라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채널이 깨졌다라고 하면 또 어려운 부분이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피보나치 382라는 이 피보나치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한 번씩 나가시네요. 네, 어쨌든 그냥 외우시면 돼요. 382 이거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많은데 이게 좀 너무 저 혼자 앞서 나가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 피보나치 비율이라는 게 이 고점부터 이 채널 안에 저점을 찍고 하면 0.5라는 게 이제 50%. 이 꼭대기부터 50% 되돌린 자리. 382는 38.2% 백분율이에요. 되돌린 자리. 이런 식인데 고야 시바지노고처럼 그런 이런 자리가 시바지노고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이 채널이 끝났으면 여기 382 자리가 시바지노고 고야 라인 자리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여기 382, 0.5618 이런 자리가 그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고야 라인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설명이 쉽네요. 네, 어쨌든 이것도 얘기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큰 추세를 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아까 반감기도 받고 기간 3년 상승, 1년 하락도 받고. 그래서 어쨌든 이 1일봉 비트코인 1일봉에서는 어떤 추세로 흘러가는지를 딱 보면은 아까 브리핑 했던 것처럼 하단에 추세선을 긋고 컨트롤 C V를 해서 상단으로 올리면 이런 채널이 만들어지죠. 여기서
제가 이 채널이 상승 채널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기가 깨질 확률이 70%라고 했죠. 네. 물론 여기서도 아까 그렸던 것처럼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상단으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저는 어쨌든 이 12만 3천 때부터 여기 이 상승 채널에 이 채널이 끝났구나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갔는데 이거는 생각지 못했던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저는 하방을 얘기를 했었고 지금 네 계속 하방을 얘기했었죠. 여기서 피보나치 아까 고야 라인이 어디라 그랬죠? 최소 여기는 온다고 하는 자리가 여기 38이에요. 38이면 얼마죠? 좀 찍어놨나? 네, 38이가 얼마냐면은 네, 83,000.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브리핑에서 올라가더라도 84,000까지 빠질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게 이런 근거로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 그리고 그 만약 여기 깨진다 하고 하면 네 이런 자리들이 또 있다라는 거. 이거는 또 추후에 브리핑에서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할 거고 어쨌든 지금 뭐 그래서 뭐 이 시장이 죽는 거냐라고 하는 거면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니고 가장 큰 그 역대급 상승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근거로는 네 일단 이거 보시면은 지금 더 빠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탈을 했는데 결국에 어쨌든 채널 하단을 이탈했죠. 네 이런 근거로 그냥 홀짝하듯이 그냥 떨어질 것 같다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근거로 고민을 많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 거래량은 다 보셨죠? 네? 네, 어쨌든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니까 빠르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긍정적인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캔들이라는 건 이제 캔들이랑 거래량을 말씀드릴 건데 캔들은 정해진 시간 동안 우리가 차트를 보는 가격 움직임을 담은 기록이고 거래량이라는 건 그 캔들 안에서 얼마만큼의 매매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네, 실제 차트를 보시면 단위는 이렇고요. 볼륨은 이 위에 게 볼륨. 이 캔들 하나, 이 녹색, 빨간색, 녹색은 이제 양봉이라고 올라갔을 때, 빨간색은 음봉이라고 내려갔을 때, 색깔을 나타내 주는 거고, 이 시작 가격을 기준으로 이게 그 다음 캔들이 떨어졌으면 빨간색으로, 올라갔으면 녹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이거와 일치하는 자리에 위에 거래량에서는 이 한 캔들 안에서 몇 개의 그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여드리는 거고 실제로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쪽에서 꼬리가 달리면서 이쪽이 볼륨이 크게 터졌죠. 저게 네, 저 구간을 한번 보면은 160K, 16만 개의 비트코인이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꼬리 하루 만에 그게 환율 1,400원으로 하면 11조를 누가 여기서 샀어요. 이게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사진 않았겠죠. 그렇게 사고 나서 거의 5만 달러부터 그 얼마죠? 거의 10만 달러 넘게 이때부터 이 바닥을 기준으로 그만큼 이게 누가 어디서 얼마만큼을 샀는지 거래량이 얼마만큼 나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왜냐면 이게 비트는 산 사람이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큰 세력이 사줘야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매수세가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죠. 네. 거래량을 보시려면 그 저희 EX 홈페이지에서 그 코인으로 들어가셔서 하단에 보시면 이제 여기 지표, 트레이딩 뷰 이 차트가 나오고 있어서 지표를 누르시고 거래량을 검색하시면 네 보실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비트코인 1시간 차트로 봤을 때도 바닥으로 떨어지다가 그 볼륨이 생겼죠. 그러면서 다시 반응이 생기고 또 올라왔을 때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또 다시 추세가 전환돼서 조정이 오고 또 바닥에서 터지고 이런 식으로 좀 순환이 좀 되거든요. 거래량은 뭐 무조건적인 건 아닌데 바닥에서 터지면 어느 정도 위에서 또 터지면
이게 또 반전이 되고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데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어떤 볼륨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라고 보면 1달러도 안 하던 비트코인이 그 19,700달러까지 한번 크게 올라갔었고 이때는 뭐 볼륨이 거의 없죠.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저희도 몰랐고 그러다가 이제 또 조정이 왔는데 조정이 오고 반등이 오고 조정이 왔다가 이때 코로나 빔 때 이때 웬만한 사람들이 다 털렸어요. 저도 저때 털렸었고 네 저때 이제 진짜 막 100만 원 간다 막 그런 뭐 아예 없어진다 이런 말들이 되게 무서웠어요. 저때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그 이유를 보시면 3,000달러대가 아니구나. 네 어쨌든 코로나 빔 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크게 터지고 아까처럼 쭉 올라갔어요. 69,000달러까지. 그래서 그 69,000달러에서 이번 바로 직전 전저점에서 터진 거래량을 보시면 이 코로나 때 터진 거래량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많이 터졌는지 확인이 되죠. 여기 15,000달러에서 25,000달러 사이에 역대급으로 가장 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뭐 이것뿐 아니고 제가 공부하는 그 파동 이론으로도 그렇고 이 이후에 상승이 나오면 진짜 크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정말 역대급 상승. 저희 회원이 아니시면 이제 놓칠 수도 있겠죠 이걸. 네, 원래 서두르셔야 되고. 네, 어쨌든 저점이 나오면 꼭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아는 선에서 어쨌든 지금은 600%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일단은 지금 이 마지막 기회가 오고 있지 않나. 좀 길어질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저점을 잘 잡으면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 이 자리가 그냥 온 게 아니고 제가 선물을 했던 게 거의 17년도부터 했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진짜 몇 년을 기다려온 자리예요. 이 마지막은 아니고 역대급 가장 큰 상승이 나올 차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때를 굉장히 오래 기다렸고 오늘도 그냥 가시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어젠가 그제 그 브리핑을 보셨어요? 아까 한 분이 보여주셨어요. 아, 네네. 네. 그거 보니까 20만 8천 달러인가? 그렇게 예측하신 것 같은데 맞죠? 그건 제가 아니에요. 5%님. 그건 제가 아니에요. 5%님. 5%님. 네, 어쨌든 그 트레이딩을 할 때에는 매매 원칙이 꼭 있어야 되고, 제 원칙은 뭐 다들 보셨죠? 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건 매매법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저는 이게 진짜로 집에서 매매만 할 때는 이거를 큰 소리로 5번씩 읽고 했어요. 매매하기 전에. 그리고 손절이 나면 진짜 막 정말 많이 읽고서 다시 또 매매를 시작하고. 어쨌든 이 매매의 원칙이라는 건 뭐 다들 있으시겠지만 저희 회원이라면 항상 꼭 지키려고 좋은 원칙을 만들고 그걸 지키면 진짜 매매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꼭 염두해서 하고 또 이 가장 중요한 시드 분배에서는 포트폴리오를 보면 현물을 중심으로 배분을 하셔야 되고 총 자산의 이제 90% 선물은 진짜 1에서 10% 정도로만 이제 제한을 두시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딱 기간을 정해놓고 뭐 1일부터 말일까지라고 하면 1일부터 말일까지 뭐 20% 수익이 났어. 그러면 그 20% 수익 난 거는 또 현물로 빼든 통장으로 빼서 옮겨놓고 또 다시 $10,000로 시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시드 관리가 분명히 꼭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선물 이거는 레버리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내 욕심과의 싸움이다 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고 이거에서 꼭 이기시기를 바라고요. 고 레버리지를 쓰면 큰일 나죠. A라는 사람이 1,000만 원을 투자해서 20% 수익이 한 번 나고 마이너스 20%가 나면 수익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입니다. 네, 한 번만 수익 났다, 손해 났다를 반복하면 96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5번을 반복하면 810만 원, 그리고 10번을 반복하면 665만 원이 되고요. 네. 네. 네, 제가 이제 그 15년 전에 처음으로 포르쉐 911을 탔었는데 이때 포르쉐에 완전 빠졌었습니다. 차가 너무 마음에 들고 그래서 이때부터 포르쉐를 타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 나라에 이제 직수입밖에 안 되는 박스터 스파이더 우리나라에 6대인가밖에 없었어요. 스파이더도 샀었고 이제 뭐 마칸 터보라는 것도 샀었고 그리고 포르쉐 파나메라 하이브리드라는 것도 샀었고 카이엔 쿠페라는 것도 탔고 그리고 네 이거는 이제 제 조카들을 데리고 차박을 했던 테슬라도 샀었고 이제 벤츠 S 클래스에서 제일 빠른 S63이라는 것도 샀었고 벤츠 지바겐 G63이라는 가장 또 비싼 빠른 차를 탔었죠. 근데 이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또 계약을 해서 이제 살려고 대기 중인 차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테슬라였어요. 테슬라였는데 테슬라를 이제 많은 차들을 타보고 테슬라가 제일 좋았던 장점은 테슬라 무선 업데이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서비스 센터 방문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차가 막 업그레이드가 돼요. 연비가 좋아지고 갑자기 더 빨라지고 없던 기능이 막 생기고 이 기능이 진짜 너무 혁신적이더라고요. 또 이번에 또 FSD라고 자율주행이 나오는데 그것도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손을 안 대고 옛날 차들도 그냥 손을 안 대고 운전할 수 있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면 그거를 지불을 하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차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차나 이제 뭐 다른 브랜드 차들은 이제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새로운 차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이제 계속 쓸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 차트도 한번 사면 끝나는 멈춰있는 차트가 아니라 40명이 넘는 인원이 계속해서 차트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1년 전과 비교를 해도 많이 바뀌었죠. 네, 앞으로의 1년도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뀔 것이고 네, 새로운 것들도 많이 생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오신 김에 네,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